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한국 경제가 올 2, 4분기에 마이너스 3.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1, 4분기 대비 내수는 살아났지만 1차 팬데믹 사태로 수출이 큰 폭으로 타격을 받은 결과물입니다. 23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GDP 국내 총생산이 447조 3,779억 원으로 지난 1분기보다 3.3%인 15조 4,276억 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 4분기 마이너스 6.8% 이후 최저 성장률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 4분기 마이너스 3.28%보다도 경제 충격이 컸습니다. 지난 1, 4분기 마이너스 1.3%의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한국은행은 2, 4분기에 마이너스 2%대 중반의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전 세계가 이번 사태로 2, 4분기에 정점을 찍고 3, 4분기부터는 소비와 고용이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 4분기 내내 팬데믹 확산세가 꺾일 줄 몰랐고 3, 4분기에 들어선 현재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감염증 사태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워지고 있어 성장률도 당초 전망을 벗어났습니다. 2, 4분기 민간 소비는 1분기 마이너스 6.5% 대비 1.4%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정부가 2, 4분기에 14조 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렸고 내구재인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모두 늘면서 소매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정부 소비는 물건비 지출 등이 늘어 1.0% 증가,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1.3% 감소,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가 줄어 2.9%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출이었습니다. 1, 4분기에 마이너스 1.4%에 그쳤던 수출 감소폭이 2, 4분기에는 무려 마이너스 16.6%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수출은 자동차라든가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 주로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등을 중심으로 7.4%가 감소했습니다. 지난 6월은 자동차 생산은 10% 넘게 수출은 37%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내수는 약 42%가 크게 늘었습니다. 생산은 이번 사태로 수출이 여전히 부진했기 때문인데 다행인 것은 감소폭이 지난 4월 22%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내수 판매가 특히 좋았습니다. 6월 말까지 개별 소비세 70% 인하가 끝나는 데 따른 일몰 효과가 적용하면서 20만 5천 대가 팔려 지난해보다 41.9%가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생산은 19.8%, 수출은 33.4%가 각각 줄어든 반면 내수는 7.2%가 증가해 이번 사태에 따른 타격이 컸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수출은 175%, 수소차 수출은 330%가 증가했고요. 친환경차 내수 판매도 역대 최대 실적인 21,861대 판매 기록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상대국 미국 등에서 1차 팬데믹이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2, 4분기부터 수출 충격이 큰 결과입니다. 이 같은 수출 감소 기록은 197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 음식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 4분기에 마이너스 1.1%에 그친 데 비해 제조업은 운송 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9.0%, 운수업은 마이너스 8.6% 등이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농림업은 채소 등 작물이 줄어 9.7%가 감소했고,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은 전력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발전 효율 향상으로 2.8%가 증가했습니다. 2, 4분기 GDP에 대한 민간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3.1%포인트,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3포인트였습니다. IMF인 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 24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1%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 전망치 마이너스 1.2%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인데요. 정부 전망치 0.2%와는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세계 경제 흐름도 이전보다 더 나쁘게 진단했습니다. 1, 4분기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2, 4분기에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정확한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반면 OECD인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3%에서 마이너스 1.2%로 낮췄습니다. 이번 사태가 2차 팬데믹이 발생한다면 마이너스 4.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0.1%로 설정한 상태에서 경제 운용 계획을 수립해 지나친 낙관론에 의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지난 5월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 또한 상당히 낙관적 전망이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훨씬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보는데요. 그 이유로는 이번 사태의 장기화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노동자들의 실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가 계속 이어지면 100만 이상의 가구가 1년 내 유동성 한계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내 무역 갈등의 심화로 긴장감이 확대되면서 이들 국가의 관계 악화는 양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경제 및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은 경제 성장률 저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기업들은 파산 도미노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법인 파산을 목적으로 찾은 기업의 숫자가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기업들의 도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공시한 법원 통계 월보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서울 회생법원과 전국 법원 파산부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522건에 달합니다. 파산 신청은 불황이 이어지면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에 나서고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2차 팬데믹으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침체될 경우 여러 경로를 통하여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부실화로 파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개인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